칼 융의 가르침에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선택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내면의 탐색 시작. 자기 발견의 여정. 내면의 탐색은 사람의 자기 발견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든 개인은 특정 시점에 외부 세계와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넘어서고자 하는 열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탐색은 일반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면의 평화, 의미 추구, 삶의 목적에 대한 의문과 같은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더 깊은 차원에 도달하면 개인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도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시점에서 개인이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면의 탐색은 내면의 공허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은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외부를 찾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한 만족과 의미는 외부 요인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은 대개 개인의 정서적, 정신적, 영적 깊이를 탐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각 개인은 다양한 삶의 경험으로 형성된 자신만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도는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세상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피상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생활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고 의미 있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어두운 측면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탐구는 본질 속에서 평화, 진실성 그리고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발견은 대개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실존적 질문에 직면하는 동안 사람은 사회적 규범, 과거의 패턴, 그리고 가족의 기대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내면의 어두운 면과 갈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와 문화가 정한 경계와 싸웁니다. 내면의 탐구는 의식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의식까지도 포함합니다. 융은 잠재의식이 사람의 내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경우 숨겨진 욕망, 두려움, 갈등은 잠재의식에서 형성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내면의 탐구는 이성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이러한 깊은 무의식의 과정과도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외적인 세계에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은 오직 우리 자신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외적인 가치, 성공, 타인의 인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면의 탐구는 모든 단계에서 일시적인 만족만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할 때만 가능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부르며 각 개인의 삶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내면의 탐구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스 외부 세계의 영향, 사회와 기대. 외부 세계의 영향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의 문화적, 가족적, 사회적 규범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인의 사고방식, 행동,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외부 압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이러한 외부 세계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유산에서 비롯된 공통적인 사고방식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규범과 패턴에 적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 과정은 결국 내면의 자아와 외부 세계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의 기대는 개인의 삶을 인도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 발달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대는 종종 개인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족, 학교, 직장,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만들어내는 압력은 개인이 자신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칙, 규범, 그리고 성공 기준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에 동일시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인식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가 부여한 정체성은 개인의 개별화 과정을 방해합니다. 개인은 종종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한 채 외적인 성공에만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외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좋은 직업, 아름다운 집, 존경받는 지위, 사회적 인정과 같은 요소들이 개인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와 만족은 이러한 외적인 기준을 초월합니다. 개인은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을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사회적 패턴에 맞서야 합니다. 외부 세계의 기대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본래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내면의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에 대한 집착은 개인적인 만족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가리게 됩니다. 융은 개인이 이러한 외부의 영향에 맞서 자신만의 내면 여정을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람은 외부 세계의 압력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과 욕구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영향은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방식까지도 형성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에 순응함으로써 종종 자신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끝날 무렵 개인은 대개 깊은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 성공 기준과 규범은 내면의 행복과 의미를 찾는 여정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힘과 가치를 찾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압력은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극복해야 할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개인은 이러한 외부의 영향에 저항함으로써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세 개별화 과정, 내면의 혼란. 개별화 과정은 칼 융의 심리 발달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도달하기 위해 겪는 복잡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보통 쉽고 평화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깊은 내면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외부의 압력을 제거하여 내면의 본질을 추구할 때 발생하며 때로는 영적으로 힘든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별화는 내면의 갈등과 정신장애를 극복하여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와 마주하도록 요구합니다. 내면의 혼란은 이러한 대립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개인을 깊은 영적 변화 과정으로 이끕니다. 개별화 과정은 개인이 외부 세계의 영향을 제거하여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과정은 대개 매우 복잡합니다. 개인은 자신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개인은 과거 경험, 사회적 정체성, 가족의 기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러한 외부 패턴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 갈등은 내면의 혼란의 시작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이 자신에게 부과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종종 심각한 영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오래된 신념과 가치관을 버리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는 또한 심각한 내면의 공허함을 만듭니다. 개인이 한 정체성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옮겨가는 동안 때때로 한 측면을 잃고 다른 측면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혼란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갈등의 결과입니다. 내면의 혼란은 개인의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으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림자, 즉 잠재의식, 속 어두운 면과 마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윤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그림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림자는 의식이 거부하고 억압하며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면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분노, 질투,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감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러한 면들과 마주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와 마주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과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마주하는 과정은 종종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러한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람들은 도망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대신 부정하면 영적으로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윤에 따르면 개별화 과정은 이러한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혼란은 단순히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개인은 또한 내적 갈등과 상반되는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래된 신념,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적 상처는 장애물이 됩니다. 개인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오래된 정체성과 습관을 버리는 것은 내면의 공허함을 만들고 이 공허함이 채워질 때까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의 혼란은 이러한 공허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이 자신 안에서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할 때 혼란은 내면의 조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는 개인이 깊은 영적 정화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내면의 혼란은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성숙과 재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성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마주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면의 혼란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의 혼란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가장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입니다. 개인화 과정은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서고 사회적 기대와 갈등을 겪으며 마침내 내면의 균형을 찾음으로써 완성됩니다. 4. 어두운 면, 그림자 수용. 칼 융이 심리학에 기여한 것 중 하나는 그림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억압하거나 심지어 인지조차 하지 않으려는 개인의 어두운 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개인의 약점, 두려움 또는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개인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이 더 높은 수준의 자유와 내면의 균형을 추구할수록 자신의 그림자에 더욱 깊이 맞서야 합니다. 그림자를 수용하는 것은 개인의 성숙 과정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 자유와 온전함을 향한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의식적 자아가 거부하는 모든 특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거부된 특징은 대개 부정적인 감정, 충동 또는 욕망이지만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림자에는 억압된 창의적 잠재력, 억압된 사랑과 연민 또는 두려움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강점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 분노,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된 감정은 잠재의식에 축적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영적인 균형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를 거부하는 한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고 외부 세계에서도 유사한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과 측면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통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이 이러한 어두운 측면들을 마주하고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 두려움, 질투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근원을 파고들어 이러한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숨기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두운 모습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타인의 그림자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타인의 인간적인 면을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때때로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억압된 트라우마, 그리고 싫어하는 성격들이 다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심리적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그 약점과 화해하며 더욱 강하고 온전한 자아를 발전시킵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더 건강하고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어둠에 맞설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림자는 한편으로는 사람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적인 힘과 성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영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면의 힘에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 더욱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심리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잠재력과 깊이를 온전히 드러내는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인식하고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자아에 도달합니다. 5. 빛으로의 여정, 밝은 면 발견. 빛으로의 여정은 칼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여정은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어둠에 맞서는 과정 이후에 시작되며 개인이 이전에는 억누르거나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넣거나 무시했던 밝은 면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밝은 면은 개인의 잠재력, 창의력, 내면의 힘을 담고 있지만 사회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개 억압되거나 무시되는 면입니다. 이러한 면들을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성숙과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빛으로의 여정은 영적인 고향뿐만 아니라 내면의 균형과 통합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최고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모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빛으로의 여정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상당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개인의 밝은 면을 발견하는 것은 대개 자신을 알고 자신의 힘에 맞서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빛을 만나면 최고의 자신을 발견하고 이를 외부 세계에 표현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종종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압력, 과거의 트라우마, 내면의 두려움에 짓눌려 잠재력의 일부를 억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은 내면의 힘과 진정한 자아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을 향한 여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은 먼저 이러한 억압된 측면들을 받아들이고 그 후 자신의 빛을 재발견합니다. 빛을 향한 여정은 일종의 내면적 발견이자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세상에 그 잠재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밝은 면을 발견하면 개인의 창의적인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창의적인 면, 독특한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억압은 개인을 내면의 공허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빛을 향한 여정은 이 공허함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개인은 먼저 자신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드러내고 그 후 이 창의성을 세상에 표현할 방법을 찾습니다. 창의성은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발견하는 순간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잠재력뿐 아니라 보편적인 연결과 인류와의 통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달음은 영적인 의미를 찾는 여정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개인은 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통해서도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영적 깨달음은 내면 세계와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를 외부 세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일종의 통합으로 정의합니다.
깨달음은 내면 세계의 균형과 평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면을 발견하는 것은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빛을 향한 여정은 개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합니다. 빛을 향한 여정은 어떤 의미에서 더 큰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은 세상에 자신의 빛을 반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융은 개인이 자신의 빛을 발견하는 것은 개인적인 발전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기여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개인이 내면의 힘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빛을 향한 여정은 개인화 과정의 정점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 여정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잠재력, 창의력, 그리고 영적 깨달음을 발견하는 결과입니다. 빛을 향한 여정은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찾고 내면의 힘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더 자유롭고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빛을 향한 여정은 개인적인 발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빛을 발견함에 따라 자신과 세상을 모두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됩니다. 10월 자, 진정한 자아 발견. 자아는 칼 융이 심리학에 도입한 가장 심오한 개념 중 하나이며 개별화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융에 따르면 자아는 개인의 진정한 본성, 내면의 존재, 그리고 모든 잠재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면 평생 지속되는 여정과 영적 진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아는 단순한 정체성이나 개별적인 특성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측면을 통합하여 온전함과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 개인은 개인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인류와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발견은 개인적, 보편적인 의미에서 깨어남으로 개인의 완전한 영적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자아는 또한 개인의 모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결합하여 더 높은 내면의 온전함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은 의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잠재의식과 그림자적인 측면과도 화해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어두운 측면에 맞서는 것은 진정한 자아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긍정적이고 밝은 측면뿐만 아니라 거부되고 억압된 측면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림자와 어두운 측면을 받아들일 때 잠재력의 모든 측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적인 통합 과정으로 그림자와 빛 사이의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는 퍼즐처럼 이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질 때 비로소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융은 개인이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에만 진정한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는 개인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역할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회의 압력과 규범은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이나 진정한 자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란 자신의 내적 가치관, 욕망, 그리고 열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외부의 상호작용이 내면의 진실과 자유와 합쳐지는 지점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개인적인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더 깊이 기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는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내면에서 균형과 평화를 찾을 때 이러한 내면의 균형은 외부 세계에 반영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것은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개인은 항상 진정한 자아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발견은 삶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자아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보편적인 지혜와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인류와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모든 인류와 연결됨으로써 영적인 일체감을 만들어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사람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내면의 온전함이라는 감각과 통합됩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잠재력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 두 가지 수준에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개인적인 발견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보편적인 연결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잠재력, 어둠과 빛, 의식과 무의식적 측면을 결합하여 내면의 온전함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사람은 내면의 힘과 자유를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진화 과정으로서 진정한 자아는 개인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7. 자유, 외부 요인을 넘어서 자유는 칼 융의 개인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융은 자유를 외부 요인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깊은 해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사회의 규범, 가족의 기대, 경제적 압력 그리고 기타 사회적 요인들이 개인의 삶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이러한 외부 요인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개인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욕망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이 사회의 억압에서 벗어날 때 그는 자신의 내면적 진실과 고유한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자유는 개인이 진정한 자아를 찾고 그에 충실할 때 가능합니다. 외부 요인은 개인이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회, 가족, 문화, 그리고 기타 사회 구조는 개인의 생활 방식, 신념, 심지어 감정적 반응까지 형성합니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개인을 특정 생활 방식에 가두고 자유를 제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압박감에 깊이 공감하여 자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삶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패턴과 외부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에 충실할 때에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외부 세계로부터 내면의 독립을 얻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깊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면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며 가장 깊은 욕망에 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개인이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내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는 무관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신체적, 정신적 독립뿐만 아니라 영적 해방이기도 합니다. 외부 요인을 넘어선 자유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사회는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규칙을 정합니다. 또한 자유는 사람들이 더 넓은 보편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 요인을 넘어설 수 있는 개인은 자신을 단순한 개인이 아닌 보편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이 자유로워질 때 그는 모든 인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연결은 개인이 보편적인 의미와 책임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은 자신을 사회 및 다른 개인과 분리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방된 사람은 모든 인류와 자연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수반합니다. 자유는 개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자유를 얻음에 따라 그는 이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자유의 또 다른 측면은 개인이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부과한 한계를 넘어 개인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존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사회적 역할, 경제적 이익, 가족의 압력을 넘어 자신의 내면의 여정에서 삶의 목적, 방향, 의미를 찾습니다. 이 자유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의미 추구의 과정입니다. 해방된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삶을 형성하고
매 순간 깊은 의미를 추구하며 이러한 의미를 세상에 반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자유는 외부 요인을 넘어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진화입니다. 윤게 따르면 자유는 개인이 사회적, 문화적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자유는 개인이 내면 세계에서 균형과 책임감을 만들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책임감과 결합되어 개인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도록 이끕니다. 해방된 사람은 내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8. 완성. 자신을 선택하고 균형을 찾는 것. 완성은 칼 융이 개인화 과정의 궁극적 목표로 정의한 가장 깊은 심리적, 영적 변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평생 동안 마주했던 사회적 역할과 무의식적 욕망이 만들어낸 내면의 모순, 그림자 가면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합니다. 완성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화로운 전체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개인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온전함을 얻고 자신의 중심에 안착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진 존재입니다. 윤기 표현한 자신을 선택한다는 이 시점에서 단순한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실에 충실하면서도 보편적 질서와 조화롭게 살겠다는 결의입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인도에 맞서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의식 상태입니다.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외부의 역할, 기대, 패턴을 넘어 자신의 존재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원하는지 이해하는 수준의 자각에 도달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질과 마주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종종 고통스러운 과정의 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받아들이고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마침내 이러한 상반된 것들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 균형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조화입니다. 완성은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떨어지고 부족한 것과 과한 것이 인식되며 내면과 외면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은 자신과 평화를 이루고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외부 본능이 아닌 내면의 직관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외면의 혼돈은 더 이상 개인의 내면을 뒤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신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융기 심리적 성숙이라고 부르는 이 단계는 사람이 실존적 평화를 찾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현실과 조화롭고 정직한 삶을 사는 상태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사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영혼이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 인정,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와 맺는 깊은 연결이 그 사람의 진정한 힘과 평화의 원천이 됩니다. 균형을 찾는 것은 모든 생명 에너지의 균형 잡힌 흐름입니다. 융의 원형적 접근 방식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내적 결합,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수용은 개인의 내면 세계의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도 나타냅니다. 완전한 개인은 더 이상 파편화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역할이 아닌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는 개인에게 개인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의무감을 부여합니다. 자신을 선택한 개인은 인류에 기여하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진실로 이끌겠다는 내면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든 것보다 자신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표현은 개인의 개인적 선호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진화적이고 영적인 여정에서 겪어야 하는 가장 깊은 변화를 묘사합니다. 칼 융의 체계에서 완성은 목적지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 안에서 사람은 내면의 갈등, 외부의 압력, 정체성의 혼란 없이 자유로운 삶을 이어갑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진실성의 본보기가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평화를 누리고 자신의 빛을 인식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선택하고
인간이 되는 모험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든 것보다 자신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